안녕하세요. 송지희의 맘맘터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혜환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우리 엄마 아빠들 또 어떤 위로가 필요하실까요? 같이 또 위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오늘 사례는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네. 아이가 집에서 유튜브나 게임을 하는 그런 사연을 좀 보내주셨는데요. 네. 네, 많은 엄마들이 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 사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얘는 또 게임하거나 유튜브 할 때 엄마는 또 얼마나 또 마음이 불편하실까요? 같이 한번 우리 사례 보면서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스마트폰을 사주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스마트폰을 사준 것을 후회하고 있어요. 초반에는 시간을 정해서 게임하거나 유튜브를 봤었는데 점점 안 지키게 되고 엄마인 저와 자꾸 갈등이 심해지는 것 같아서 요즘은 마음대로 해보라고 놔두고 있어요. 질리면 안 할까 싶어서요.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인가 봐요. 또래 사이에서 게임이 유행하거나 새로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 하더라고요. 중학생이니까 이젠 공부도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에 아무리 호기심이 왕성할 때라지만 걱정이 되네요. 요즘은 자극적인 게임과 유튜브 영상도 많아서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할까봐 염려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나친 걱정을 하는 건지 아들이라 그런 건지 점점 공부와 담을 쌓고 있는 아들, 방법이 없을까요? 핸드폰과 한 몸이 되고 있는 아들이 걱정이 되네요. 네, 핸드폰과 한 몸이 되는 아이들 걱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여러분 혹시 포너 사피엔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게 이제 요즘의 아이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달리 얘네들은 어린 시절부터 아예 휴대폰이라는 것을 그냥 뭔가 자신의 몸의 일부처럼 들고 사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그런 말도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휴대폰이 얘네들에게는 어떤 일상의 하나의 도구고 또 네. 친구를 만나는 소통의 또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휴대폰이라는 것을 부모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면 생필품이다라는 시각을 볼 필요는 있겠네요. 맞다. 그쵸? 예. 정말 생필품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통계도 있냐면 애들이 휴대폰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부모를 잃은 것만큼의 상실감을 겪는데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에게는 그 폰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정말 생필품 같은 이제 그런 물건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문제시하거나 네. 하지 못하게 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행동을 통제해도 욕구는 살아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뭘 하지마 하면 어때요? 더 하고 싶을 것 그죠? 같아요. 네. 더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고 그다음에 나는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네. 더 그쪽에 욕구가 더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시각을 어떻게 하자? 휴대폰이 해로운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휴대폰으로 해결하는 게 많이 늘어나실 거예요. 특히 이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네네. 그죠? 뭐 온라인 쇼핑 같은 것도 다 이걸로 하게 되고 사실 이게 아니라면 네. 어떻게 또 소통을 그렇죠. 하겠어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는 또 뭐 이렇게 언택트 시대에 폰으로 하는 것들도 활동이 더 늘어날 텐데 그래서 이것을 보는 관점을 일단은 부정적인 것에서 좀 더 긍정적인 걸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제 그러나 어쨌든 과하면 아이에게 해로울 수 있으니까 네. 아이가 이거를 이제 조절하게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통제력을 길러가게 도와주는 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으로 가요. 뭐 IQ가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만큼 자기의 어떤 욕구나 어떤 충동 같은 것을 조절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럼 이제 아이를 휴대폰을 주고 엄마도 왜 내가 이걸 사줬을까 후회하신다고 해서 네네. 어떤 분들은 줬다 뺏었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박탈하는 방법으로 아이를 기르는 거는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쓰지 말고 아이하고 이제 한번 얘기를 나눠보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이가 일단 휴대폰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 물건을 갖고 여러 가지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일단 인정하기.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봐봐요. 우리가 내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게 있어요. 그럼 그거를 주변 사람이 함께 좋아해 주면 기분 좋아요? 아니면 그걸 막 싫어하면 기분 좋아요? 뭔가 공유가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좋아할 때 옆에 사람도 함께 그것들을 공유해 줄 때 그 사람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휴대폰을 갖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인정하고 수용해 주기. 그래서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아들 휴대폰 갖고 하는 거 되게 즐겁지? 주로 이런 걸 갖고 뭘 해? 이렇게. 아, 그럼 뭐 아이가 하는 되게 활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SNS를 할 수도 있고 네. 게임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엄마가 혼내지를 않아야 아이가 방어하지를 않겠죠. 엄마가 자꾸 혼내는 방식으로 아이하고 소통을 했다면 애가 말을 안 하려고 할 텐데 그래서 어떤 거 해서 아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쭉 들은 다음에 근데 네가 이렇게 즐겁게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거 좋은데 이제 이걸 너무 지나치게 하면 네. 그쵸 뭔가 아이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방해되는 면들도 있고 하니까 이걸 그러면 쓰는 시간을 한번 우리 같이 얘기를 해서 정해보자 하시면 어떨까. 아, 그 정하는 것도 그러면 아이한테 맡기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면 이제 어때요? 정말 중학교 1학년이면 사춘기에 접어들고 사춘기는 뭐냐면 심리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을 시도하는 때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자꾸 아이 취급을 하면서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된다. 자, 부모가 통제를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기 통제력이 길러질까요? 안 길러질까요? 안 길러지죠. 그렇죠. 네. 예, 얘는 굉장히 타율적인 사람이 되죠. 그러면 뭐예요? 통제할 때는 멈췄다가 통제 없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엄청 충동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엄마가 이제는 뭐냐면 자꾸 아이를 수용하고 아이를 존중하고 아이가 스스로 뭔가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자꾸 위임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부모는 이제 아이를 저게 하겠어 이런 마음이 또 있잖아요. 네. 저걸 내버려 두면 하겠어 해서 못 믿는 마음 때문에 애를 통제하면 아이를 통제하기 때문에 애는 자기 통제력이 안 길러지는 악순환이 되거든요. 일단 엄마가 믿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원쌤도 누군가 나를 믿어주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더 열려요. 열리죠. 열려서 말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뭔가 의욕이 더 생기지 않아요? 네, 맞아요. 우리는 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를 뭔가 어떤 지지적인 그런 환경이 될 때 우리는 더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동기가 더 올라오기 때문에 아이를 일단은 그런 믿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그래서 한번 그럼 너가 시간을 한번 정해볼래 해서 아이가 이제 이 휴대폰을 네. 가지고 하는 시간들을 정해보도록 하는 거가 일단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러니까 비가 예를 들어 찔끔찔끔 오면은 네. 비가 오긴 와도 깨어나지도 않고 그죠? 더 찝찝하기만 하고. 찝찝하죠. 네. 그죠? 그래서 네. 뭐 주말이든 어떨 때는 좀 하고 싶은 시간을 어느 정도는 아. 확보를 해서 한번 해볼 수 있게. 아, 그럼 교수님 아이한테 시간을 정하는 기회를 주자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네. 만약 아이가 몇 시간을 정했다. 음. 그래도 엄마는 이거를 수용을 하셔야 될까요? 저는요 그것이 엄마의 용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뭐 하루 종일 할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럴 것 같아요. 저라면 아 그래 네가 하루 종일 하고 싶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기 중에는 너무 어렵다면 방학 같은 때 있죠? 그럴 때는 한번 정해서 그럼 하루 종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하고 나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소통하는 거예요. 아. 하고 나니까 네 기분이 어땠냐. 그 분명히 아이가 자기 경험을 갖고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엄청 재밌었다거나 아니면 하고 났더니 뭐 좀 피곤하다거나 무엇이든 근데 엄청 재밌었다고 엄마가 어때요? 그걸 수용해주면 좋고 야 정말 재밌었구나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예요? 늘 재미있게만은 살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네가 그렇게 즐거웠어. 근데 네가 그렇게 즐거워하니까 엄마도 좋은데 게임을 매일 즐겁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언제 이걸 또 한번 즐겁게 해볼까 해서 네. 언제 어떤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학교 생활에 방해되지 않는 어떤 시간을 활용해서 얘가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건 굉장히 자기 통제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시간을 조절해 쓸 수 있는 아이가 건강한 아이고 자기 통제력 있는 아이지 엄마가 시간을 찔끔찔끔하게 해놓고 애가 갈급해서 해도 못했다라는 그렇죠.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네.
자기 통제력을 길러가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지금 음. 말씀드리면서 뜨끔한 게 네. 저희 아이도 이제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음. 유튜브라는 걸 보게 돼요. 북패드로. 아, 얘는 만들기를 좋아해서 만들기 유튜브를 보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이거를 1시간 이상 보게 되면은 저는 너무 많이 보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자꾸 끊게 돼요. 너 지금 너무 많이 봤으니까 뭐 3번만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던가 아니면 저는 성장기 아이들은 시력이 나빠질까봐 이게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으면 되죠. 네. 시간을 정해서 이거를 그럼 얼마나 볼까 해서 정하고 나서 그 볼 때는 그냥 좀 두기. 볼 때는 두 개. 네. 쉽지가 않은 것 보고 같아요. 있는데 엄마가 자꾸 옆에서 이렇게 네. 우리도 그러잖아요. 네. 뭐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간섭하면 간섭하면 얼마나 네. 싫겠어요. 그쵸? 그렇죠? 네. 관계도 깨지고 하니까 그 시간은 실컷 보게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끄도록. 그러니까 시간이 끝났을 때 얘가 끄지 못하는 게 얘가 자기 조절이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이제 됐을 때는 네가 스스로 끄자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껐을 때 엄마가 막 지지 칭찬을 해주면 얘는 자기 통제감이 더 생기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해드리고 싶은 게 엄마가 자꾸 이제 휴대폰 문제를 공부랑 연관지어서 아니, 저 시간에 휴대폰 하지 말고 공부를 하면 어떨까. 숙제하면 어떨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애들이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클 때 그것을 회피하고 저 게임이나 휴대폰을 더 해요. 아.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것을 피하고자 어떤 걸 할 수 있으니까 혹시 아이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지도 엄마가 같이 좀 이야기를 해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휴대폰에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엄마가 지금까지 아이를 길러온 양육의 방식이 너무 통제를 했다면 아이가 진짜 자기 조절이 지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라도 아이가 스스로 자기 조절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안 될 거예요. 예, 처음부터 어떻게 우리가 안 했던 거를 잘하기는 어렵잖아요. 쉽지 않죠.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엄마가 좀 더 기다리시면서 아이가 어쨌든 좀 시간을 정해서 좀 해볼 수 있도록 먼저 첫 스텝은 그것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말씀 들으면서 대화가 참 많이 네.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한테 시간을 줘도 그거를 저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대화를 할 필요가 있고 한편으로는 평소에 아이와 얼마만큼 대화를 하는지 이 엄마가 그 생각도 한번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의 기본은 관계거든요. 관계가 좋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얘가 더 하고 싶어도 아들 시간 됐네 하면 중지할 수 있어요. 특히 사춘기 시기는 이제 애들이 막 독립시도 하다 보면 부모들이 애에 대한 미움 감정 때문에 아이를 뭐랄까 좀 다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엄마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네들이 독립을 시도하는 시기다. 그러니까 심리적 거리두기를 의식적으로 하시면서 애를 지나치게 간섭하려고 하지 않고 좀 아이가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얘가 게임을 이렇게 봤더니 뭐 하루 종일 했다.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아이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시면서 오늘 보니까 아들 하루 종일 게임을 했던데 어땠어? 라고 이제 물어봐주면 좋죠. 그럼 아이는 뭔가 거기에서 오는 자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얘기를 나누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아이를 너무 통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은 어땠어? 할 때 아이가 엄청 짱 기분 좋았거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짱 좋았어 우리 아들 뭐 이렇게 반응을 그렇게 하면 되죠. 그죠? 야 네가 진짜 그동안 네. 못했었나 보다. 네. 엄마가 진짜 휴대폰 못하겠었나 봐. 그렇게 기분 좋았어? 라고 수용해주고 근데 엄마가 너를 이렇게 휴대폰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가 그냥 엄마가 네 건강 걱정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자꾸 잔소리 들으면 너도 기분이 나쁠 것 같으니까 한번 시간 조절을 해볼까?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해나가는 거. 그래서 정말 이 중학교 시기는 애를 이제 내 뜻대로 하려고 하시는 거 그러한 욕구를 좀 접고 이제 아이를 지지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아이들은 충분히 느끼고 또 개선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지나치게 지금 다그치지 않는 거. 오히려 시행착오를 기회를 좀 주시는 거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교수님 네. 요즘은 유튜브가 연관돼서 많이 이렇게 네. 보이잖아요. 폭력적이거나 네. 자극적인 유튜브가 음. 어느 순간 아이 눈에 들어올까봐 그 부분이 또 염려되는 엄마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정말 그거가 위험하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게 지금은 어떤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아이하고 그래서 소통이 되게 중요한 거죠. 이런 거를 볼 때 어떠냐. 그리고 사실은 아이들이 모방 행동을 네. 많이 할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나도 따라서 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해로운 것이니 이런 게 뜨면 이거를 너는 중지를 하면 좋겠는데 너는 어떠냐. 라고 해서 아이가 어쨌든 스스로 자기 조절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가 무척 필요합니다. 네.